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저는 서울에 사는, 그리고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달에 이 자동차가 몇 번이나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서울에 직장을 두고 서울에 거주 중이신 분 계십니까? 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서울 거주 서울 직장, 아유 많이들 계시네요. 두 번째 주제는 최악의 경제 침체, 오토바이는 무슨 의미? 서울에 살면서 자동차 필요하십니까? 아니 진짜 이 자동차가 없으면은 내 생활에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가고 출근하는데 큰일 나고 하십니까? 나 무슨 이야기 할 건지 다들 아실 거예요. 비 올 때 말고는, 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어마어마합니다. 아, 제 친구 놈이 하나 있어요. 제 절친인데, 그 친구가 서울에서 직장 일을 한 지가 이제 거의 5년, 6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6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이 친구가 차를 안 사는 겁니다. 홍기도 다 들어차고 이제 곤니도 결혼할 낀데 니 차 언제 사노? 딱 한마디 합니다. 자동차 그게 내 가게에 보탬이 되나? 훌륭해. 뭐 이거를 진해장 버전하면은 자동차 그게 돈이 됩니까? 자동차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됐겠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저는 서울에 사는, 그리고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달에 이 자동차가 몇 번이나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대중교통 매우 잘 깔려있죠. 어마어마하게 잘 깔려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대중교통 잘 돼 있는 나라 나와보라고 하세요. 예?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표로도 나와 있고요. 지금 ECU 주주님이 포터는 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자동차가 필요하느냐? 자동차 진짜 필요해요? 나는 장을 봐야 된다. 장 볼 때 장난치나? 진짜 큼지막한 짐이 필요할 때나, 그리고 비가 와도 불구하고 바이오들을 만나러 가야 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회사에서 차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일 볼 때는? 업무할 때는 지차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차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회사를 또 다녀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면은, 서울에서는 그냥 오라고 하죠. 주차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주차 문제 어마어마하죠. 극심하죠. 장난 아니죠. 근데 서울 시내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최악의 경제 침체 속에서 오토바이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좀 전에 제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차가 필요로 해서 사느냐고. 우리나라에서 좀 없애야 되는 게 뭐냐면은 허영심 요거든요. 지금 이제 이 허영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수단이 빠그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냥 제목만 읽어볼게요. 몇 달 새 할부 금리 2배, 자동차 계약 취소 속출. 이게 사실 있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소비가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필요로 한 사람이 있고 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는 필수제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을 놓고 볼게요.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여집에서 저 집 가는데 킬로미터 다니잖아. 그리고 대충 차 던져놔도 자동차 주차 집집마다 차고가 있어요. 이런 데는 필수제입니다. 학교 가려면 몇십 킬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집집마다 거리가 너무 머니까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미국은 필수제입니다. 진짜 필수제예요. 근데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자동차가 필수제인가 물어봤을 때 가장 친한 제 친구는 서울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성경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면은 왜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가 꼭 필수제가 돼버렸는가? 자, 대한민국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족 특성이죠. 맞선을 보든 아니면은 소개팅을 하건 뭐부터 물어봤뇨? 집 있냐? 차 있냐? 30살에 집 있고 차 있으면 그거는 이미 비정상적인 거예요. 저 32살, 이제 33살인가? 만 아직 32세입니다. 만 32세. 제가 직장인이라고 가정하면은 집 있고 차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오토바이 있냐 하면은 오토바이는 또 있을 수가 있어. 자, 이거를 충족시켜주고 있었던 수단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허영심을 채워주는 이 수단. 야, 대출금리.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 한 푼 없어도 내 허영심을 채워줄 수가 있잖아. 우리나라만큼 이거 금융상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고 해요. 현기차가 자동차 이빠이 만들어내면은 거의 전세금에 가까운 거 만들어내면은 살 수가 있잖아. 내 수중에 돈 한 푼 없어도 풀 할부로 땡길 수가 있는 수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딱 막히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처럼 되고 있죠. 아이, 카푸어가 무슨 말이야. 이게 다 우리나라 종특 허영심 덩어리 필수제 맞아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 사회가 대한민국 종족 특성이 만들어 놓은 아주 괴물 덩어리가 집집마다 차 있는 거였어요. 꼼꼼하게 따져보자고. 연봉 3,500에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저 그랜저가 굴러다니고 있다는 게 진짜 제일 후회합니다. 저한테 제일 필요했던 차는 그냥 트럭 한 대, 그게 끝이었어야 돼. 이 허영심 덩어리 저도 반성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자동차 그랜저, 더 뉴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그거 하고 진짜 지금까지도 후회 막심이거든요. 제가 뭐 허영심 덩어리에 직장생활 그대로 하고 있다면 이거를 못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매출을 많이 찍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 그랜저라는 물건이 내 허영심 덩어리였구나, 내 인생의 실수였구나 깨닫게 됐어요. 다달이 100만원씩 나가는데 내가 연 1200만원을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은 어떨까? 좀 저렴한 중고차든 중고바이크든 해가지고 걸러갔다면은 내가 연 1000만원은 오롯이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더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회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몇 살에? 30살에 이걸 갖다 버린 거야. 그러면은 벌써 저 차로 인해 가지고 안 들어가도 될 돈이 요 3년 사이에 한 2천만원 들어갔단 소리입니다. 그 2천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자켓이라도 하나 더 갖다 놓고 헬멧 다른 브랜드라도 하나 더 갖다 놓고, 저는 사업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직장인이었다면은 영어 회화하는데 뭐 학원을 투자를 하든가 주식 공부를 갖다가 더 하든가 그쪽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었겠지. 근데 이 기회비용을 다 날리는 짓거리를 갖다가 왜 30살에다 하고 있냐 이거지. 데이트하는데 차는 있어야지, 이런 헛소리만 안 하는 사회였다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쓰잘데기 없이 4천만원 5천만원짜리 하는 차에다가 다달이 100만원씩 꼬라박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요 기회비용을 갖다가 최대한 모아가지고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요. 뭐 술 먹고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동차를 뽑게 되면은 얼마나 내 생활이 궁핍해지고 핍박해지느냐. 자동차를 물론 뽑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현명하게 지금 현상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자고. 이 경제 침체 속에 언제 내 직장에 잘릴지도 모르는 이 대위기 속에서 매달 100만원씩을 갖다 버리고 있었냐고, 이 멍청한 놈아. 금리가 10%니까 단순 계산해서 연 450만원입니다. 자, 이 450만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인 저라면은 이 450만원 가지고 자켓 더 늘리고 헬멧 라이너 늘리고 아니면은 오토바이 한 대 더 사가지고 더 팔 수가 있어요. 이 450만원 하려면 얼마나 세가 빠지느냐. 5년으로 해보자. 5년이 60개월이죠. 다달이 75만원입니다. 100만 100 나누기 2개월 하면은, 그러니까 75만원에 3달 102만 5천원. 기름값 안 들어가요? 기름값 들어가죠? 타이어는 뭐 2년에 한번 바꾸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그래도 엔진오일 한번 갈고 뭐하고 할 거잖아요? 예, 기타 비용, 그리고 보험료도 들어가겠죠. 그럼 기타 비용 최대 쳐가지고 140만원 잡겠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연봉 3,500 후하게 쳐줘가지고 실수령 3,500 잡겠습니다. 차 하나 때문에 1,800이 됩니다. 1,800만원이 실수령은 남습니다. 그럼 자, 1,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겠습니다. 달에 150만원입니다. 자, 그럼 150만원에서 뭐 나갑니까? 휴대폰. 삼성에서 만들어 놓은 삐까 번쩍하는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그거
하겠죠. 다달이 통신비 나가겠죠. 150만원에 또 뭐 나갈게. 여러분 먹고 자고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도 서울 도심권에서 살면은 15만원 또는 나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 30만원 나가겠죠. 근데 평균값을 잡아가지고 20만원으로 칠게요. 20만원 나가고 또 뭐 나가겠어요. 공과금 안 나갑니까? 공과금 나가죠. 전기세 뭐 다 나가죠. 기본적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을 겁니다. 이 돈이 한 50만원 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또 100만원 남아요. 그럼 요 100만원에서 또 뭐가 있어야 돼? 어마어마하게 또 많죠. 나갈 돈. 옷 안 사 입습니까? 밥 안 먹습니까? 요 100만원에서 먹고 싸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해결 봐야 된단 말이야.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이거는 저도 포함인 거예요. 제가 직장인이었으면은 다달이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언제 저축해가지고 언제 나한테 투자를 할 기회비용을 만들고 언제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할 거냔 말이야. 그때 나가지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예요. 가족까지 팔아가지고 빚 질 것 다 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거야. 여기서 말아먹으면 이제 답도 없는 거예요. 좀 여러가지로 지금 뭐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 인생에서 그랜저는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그거를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미천으로 썼다면은 더 많이,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랬을까?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금리가 5%일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이게 10%가 되면서, 아니지, 5%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10%가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차 없다고 뭐 찡찡거리면서 하등 자격지심 할 필요가 없어요. 32살이면은요, 예? 집에 그랜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스쿠터가 있어야 돼요. 스쿠터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면 트럭이 있어야 돼요. 그랜저 몰고 다니면 누가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만족 한번 하려고 나한테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흑역사를 남기는 겁니다. 절대로 자동차 프라이브 좋은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답니다. 근데 자동차를 타고 다닐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차가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거지. 진짜 자기 자신한테 물었을 때 한 달에 정말 자동차가 없으면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면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순간이 몇 번이나 오더냐. 아마 그 몇 번 써먹지도 않을 자동차 꼭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해 둘게요.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5만 달러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훨씬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어떨까? 사실 2023년도부터 저는 오토바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까지는 아니고 합리적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자동차가 필요한지 곰곰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500만원짜리 저 트럭 하나가 훨씬 더 제 인생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 리베로 2004년식 16만 킬로 탄 거, 이 녀석이 훨씬 더 제 인생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전제를 이제 서울 거주, 서울 직장이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여기 파주 변두리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차가 필수제입니다. 500만원에 제가 얻은 거, 자, 탑차 플러스 리프트, 유압 리프트, 정부 보조금으로 DPF까지 달았어요. 이거지, 이거. 터보 차저까지 달려있는 거. 이런 게 나한테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저는 또 어디 산다고 했어요? 파주 살잖아요, 파주. 파주는 여기는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선택제고 차가 필수제입니다. 여기는 서울처럼 몇 분 있으면은 우리 집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역까지 뭐 기차가 오고 버스가 오고 그런 동네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필수제예요. 근데 서울 거주, 서울 직장이 있는데 요게 필수제다고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죠. 이런 서울 거주, 서울 직장이신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게 뭐였냐? 오토바이다, 오토바이. 식자재가 올라버렸다. 지금 라면 하나 1,000원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 다 오르는데? 물론 오토바이도 오릅니다. 근데 오토바이도 오르는데 중요한 거는 오토바이 한 대 장만한다 해가지고 자동차만큼의 타격은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 경차 한 대 뽑는다 하더라도 1,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을 뭐라고 합니까? 최악의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한 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차가 있었으면 하는 그 시점에 오토바이를 갖다가 집어넣어 보자는 거지. 대입을 해보자는 거지. 제 말 믿고 MT-07 신차 저저분째 내렸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서울 거주, 서울 직장인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주차할 공간이 도대체가 어디가 나온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 주차할 데가 있나? 저 같은 성격, 사람 많은데 싫어해요. 사람 막 붐비고 막 지하철 이런 데 있으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숨이 턱 막힙니다. 차를 몰고 갔는데 벌써부터 상상하는데 벌써부터 지금 화가 난다. 10km면은 솔직히 넉넉 잡아서 5분 거리가 10km입니다. 10km. 파주에 사는 사람한테 10km 거리면은 넉넉 잡아서 한 5분 10분 요렇게 봐요. 10km면은 5분 10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10km를 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나는 미쳐버린다는 거지. 미쳐버린다는 거. 안 미칩니까? 저는 인천을 벗어난 가장 큰 이유가 거기도 있어요. 차를 몰고 나가는데 10km가 그래 서울은 1시간이지만 그래도 인천도 10km 가는데 30분 40분 걸릴 때가 있거든. 저는 정말 맞아요. 심심한 생물님이 서울 처음 와서 거리 개념이 초기화가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차로 10km로 가는데 너무나도 달라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저 죽을 것 같은 지하철을 갖다가 타고 다니면서 다녀야 되냐.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봐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어쩌냐. 너무 행복하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평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동호회에서 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동호회가 오토바이 동호회 말고요. 다른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어떠냐 하다고 입문한 친구거든.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가 딱 오토바이 라이프로 바꾸고 나가지고 좀 살 것 같다는 거야. 진짜 자동차가 있었으면 하는 순간이 언제냐? 퇴근하고 애매한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는 경우, 왠지 버스 한 번을 타고 가가지고 양손에 짐 무겁게 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그때 이제 생각이 나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제 참으면은 이 기회비용을 갖다가 버는 거고, 못 참으면은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고 그래요. 자, 차가 필요해가지고 차를 끌고 나왔다 쳐. 자, 어디서부터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차 시동 걸로 나가면서부터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왜? 무슨 스트레스? 내가 이 차를 끌고 나갔으면은 이제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지. 서울의 교통난,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벌써 차 가지고 나가서 이제 시동 걸 때부터 벌써부터 스트레스야. 차 빼면은 또 나중에 주차 어떻게 하지? 자, 이제 또 대형마트 갑니다. 장보러 가기 전부터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차가 갈 생각을 안 하네.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8시, 9시인데도 이 망할 놈의 교통정체가 풀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마트를 향합니다. 근데 마트를 향하는 사람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네. 뭔 놈의 저 대형마트 주차장은 맨날 꽉 막혀가지고 주차할 자리가 1층, 2층, 3층, 4층 옥상 지하 주차장도 꽉 막혀가지고 오메 주차 언제 하나 하루 종일 거기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주차 자리 찾으러 시간 그렇게 또 허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근데 오토바이는 어때요?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헬멧 하나 딱 들고 내려가가지고 헬멧 딱 쓰고 붕 걸어서 가잖아. 차들은 저렇게 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차간주행 하면서 차간주행 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같은 교통지옥에서 하면서 차간주행 딱 해가지고 라인 스플리팅 해가지고 딱 이마트까지 10km에 자동차로 가면은 1시간 걸릴까. 나는 10분 20분이면 간다. 다 가. 주차장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렇게 주차하는 것도 몇 분 안 걸려. 그렇게 장 보고 나왔어. 장 보고 짐에다가 딱 실어놓고 짐칸에다가 딱 실어놓고 그냥 또 집 갑니다. 또 집 갈 때도 마찬가지로 룰루랄라. 차들은 저렇게 막혀있는데 나는 룰루랄라. 차들 1시간 걸릴 거리를 갔다가 15분 20분 하면 또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또 뭐 있어? 주차? 나 평소에 대던 데에다가 차는 못 대는 나만의 주차 공간. 꼭 사람들은 그런 걸 갖다 잘 알아요. 거기다가 오토바이 딱 세워놓습니다. 그것도 집 근처지. 근데 자동차는 만약에 내가 평소에 대는 자리 없어. 그럼 또 멀리까지 됐다가 또 그 무거운 집도 또 도로 들고 이렇게 또 와야 되잖아. 물론 이제 지정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이면 좀 문제가 없긴 한데 서울에서 지정 주차 월 주차료가 또 얼마지? 그것도 그거대로 스트레스네. 근데 오토바이는요? 아이고 주차료가 안 드네. 가끔 이제 뭐 내 오토바이 비싼 것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월 주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125cc 굴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월 주차료에 대한 그런 걱정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다는 거야. 요런 게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오토바이 4,500만원짜리 뽑아가지고 금리 10% 연 450만원의 이자를 물면서 순반 쉬어도 다달이 100만원씩 나가가지고 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밖에 안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금액적으로 따지고 가봅시다. 옛날로 약간 돌아가자면 옛날에 이제 경차들이 1000만원 안 넘어갈 때 그때 경차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격을 놓고 본다면 600에서 800만원대 요 녀석으로 가볼게요. 자, 기름값.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냐면은 경유차 사가지고 집에 고이 모셔다 놓고 경유차 안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신대요.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휘발유 값을 잡았습니다. 연비가 보통 600에서 800만원대 신차를 사면은 못해도 25km는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한 많이 써봤자 20만원. 20만원이면 정말 많이 한 겁니다. 자, 20만원이 뭔 소리냐? 풀 주유를 10번을 했다는 소예요. 풀 주유 10번. 달에 오토바이만 4,000km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동차세 해봤자 5만원입니다. 보험료? 요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보험료 해봤자 30만원이에요. 자, 오토바이 600에서 800만원인데 이거를 풀할부로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800만원으로 해볼게요. 자, 13만원. 이것도 10% 적용했습니다. 신한마이크 10%라고 쳤을 때 여기 66,000원 해서 달에 20만원이 나가네요. 20만원에 기름값. 달에 30만원이면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냐? 자, 라이더 카페도 가져서 이제 커피도 홀짝이야 되고요. 이 플러스 알파 되는 돈은 뭐다? 이거는 고생한 나한테 주는 선물 정도로 해도 될 정도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인생 팍팍하게 살아가 뭐 하겠어. 어쨌든 오토바이로 달에 30에서 50만원 요거 이상 나가려면은 힘들어요. 800만원짜리 오토바이 사가지고. 물론 이제 리터급 바이크를 사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온도 차이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 말 듣고 500알 예약하러 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번 연도에 왠지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청춘들이 차 없이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느냐?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뭐 자기 개발만 하고 나 자신한테 채찍질 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현실을 갖다가 짊어지고 갈 바에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오토바이가 나쁜 편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평가겠죠. 물론 뭐 SM6나 오래된 연식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이야기가 안 들어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다른 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차 몰고 나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내가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게 나한테 이득이 안 될 것 같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 아는 세대란 이 말이지.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이면은 지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금리 오르고 뭐 오르고 다 올랐는데 그거는 저희 같은 중산층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이야기고, 레저 바이크 탈 사람은 어차피 최악의 경제 침체건 뭐건 상관없이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시드머니가 있어서 이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40대 50대 형님들은 별로 피부에 안 와닿거든. 지금 이게 엄청나게 피부에 와닿고 있는 거는 20대 30대 40대 초반들이란 말이지. 이미 40대 중후반 넘어가고 이제 은퇴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하등 필요 없는 소리야. 그래서 낚시도 겪어보고 등산도 할 거 다 해보고 골프도 다 쳐보고 막 할 거 다 했음. 막 이제 뭐하지? TV 딱 들었는데 저 기안 84 형님이 어디 브라질 어디 가가지고 딱 오토바이 타는 거 이번에 딱 부럽더라. 오토바이 딱 모터사이클 라이프 딱 누리는 거 딱 보여주고 TV에서 그런 것들 계속 보여주면은 동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어차피 살 사람들은 살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 어떻게 될 것인가, 2천만원 넘어가는 오토바이들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 시장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2천만원 넘어가는 외제 바이크 입문 비율보다 어차피 여분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니까. 그리고 또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뭐다? 금리가 10%인 시대가 와버렸다. 지금 당장 현금을 동원해서 아니면은 카드 할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지를 수 있는 1000만원 미만대의 바이크가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게 제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에
좀 주력으로 판매가 될 인기를 몰 바이크들은 1000만원 미만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모터사이클들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 주제입니다. 자, 2023년도는 퍼터급 스쿠터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거 바로 다음 방송 주제입니다.